반갑습니다. 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부산 서구 지역에서 후보자로 나온 김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소개 영상을 찍는데 제가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저보다 또 더 중요하게 저를 도와주시려고 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홍선아 대표님이신데요. 홍선아 대표님은 현재 크레센트 솔로이스트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신라대학교에서 미래융합학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친한데 예, 예. 이게 너무 네, 이렇게 인사하긴 또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카메라 앞에 네. 있으니까 약간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지만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계기라고 물어보시면은 정말 또 근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어릴 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저는 오지랖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거기서 친구들이 저한테 병근아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네. 존재합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느껴왔고, 네. 초, 중, 고 학창 시절을 이 동네에서 지내면서 친구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반장이나 학생회장으로서 현실화시키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를 지지하는 또 친구들이 저를 연호를 해주고 이름을 그렇게 하면서 병근이 덕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저한테는 행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거기서 또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저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선물이라고 쳐봅시다. 그렇게 네. 하면은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받는 순간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님한테 어울릴 선물을 제가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선물을 어떻게 주면은 가장 행복해 할까? 네.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고민하고 고르는 과정과, 그리고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 하는 걸 보면서 주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 네. 그 행복이 저는 큰 사람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주는 행복을 제 전문 분야인 네. 정치학과 정책학을 살려서 네. 지역 정치를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면서 저의 주는 행복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적성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빨리 이렇게 깨달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업이나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현재 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2015년 5월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이후에 네. 그해 10월에 바로 국회로 입사를 했고, 네. 그리고 5년 2개월의 국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지역에 봉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또 서구가 고령화가 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의료 관련 사업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목표는 어찌됐건 지역민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회사 이름은 소망메디입니다. 지금 부산의 노령화가 아주 심각한데 현재 서구의 현황과 네. 대책 방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심각하죠.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현황은 행안부에서 네. 최초로 노령화 위기 지역을 89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서구가 들어갔어요. 부산에는 3곳인데 네. 서구, 동구, 영도구 이렇게 네. 3개입니다. 셋 다 원도심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좀 저도 가슴이 아픈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청년이 도시로 들어와야 됩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그렇게 청년이 들어오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청년이 모인다는 것은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2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산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고, 첫 번째 부산 특화 사업은 지금 부산시에서 또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블록체인 특구로 부산시가 지정이 됐는데, 그게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부산에서 하게 되면은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블록체인뿐만 아니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부산 특화 사업으로 발굴을 해내는 거죠. 그게 네. 정치권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프라 개선을 말씀드렸는데, 인프라 개선은 일자리와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없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동운동장 재개발이 좀 서구에 시급한 문제긴 해요. 네. 그래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돼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네. 구동운동장을 멀티 스포렉스 개념으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생활 근린 시설도 포함된
큰 시설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거기에 뭐 마트가 올 수도 있겠고 네. 거기 극장도 들어설 수 있는데 네. 뭐 아직은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지만은 네. 그렇게 되면은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거든요. 네. 오고 싶은 도시가 되고 있을 수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구동운동장 재개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런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특화 사업 발굴과 그다음에 인프라 개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부산의 원도심이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데 좀 더 활기찬 지역이 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 엑스포가 부산 유치가 되게 된다면은 개최지가 북항입니다. 네. 동구 북항인데 뭐 서구는 아니고 동구지만은 어찌됐건 원도심은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서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서구의 자랑 무엇일까요? 서구의 자랑. 지금 영상으로도 찍고 있지만 도시 환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꽃이 휘날리는데 저도 뭐 1년에 몇 번 못 보는 광경이, 며칠 못 보는 광경이긴 하지만 네.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동운동장이 좀 자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스펙도 화려하시고 경험도 뭐 화려하신 젊은 정치인이신데 기성 정치인들과 다르다 네. 하는 점 세 가지? 세 가지? 네, 세 가지 좀 알려주세요. 세 가지 많은데 일단은 네. 젊은 정치인과 기성 정치인으로 나누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네. 제가 평생 젊을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또 소위 저희 세대가 말하는 꼰대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나이 드신 분이 또 젊은 사람보다 더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네네. 그래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기성 정치인과 김병근은 무엇이 다른가 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일단 세 가지라 말씀하셨으니까 네. 첫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학생회장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친구들 아니면 친구들도 그때는 유권자였죠. 네네.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터득을 했다.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는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견문을 넓혀서 좀 네. 보는 시각이 넓다.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는 국회 경력을 5년 이상 하면서 쌓아온 의회 실무 경력이 있다. 네. 뭐 요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부산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 동문이신데요. 네. 뭐 흔히 말하는 스펙이 너무 좋으신데 네. 국회의원도 아닌 네. 지방의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네.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또 저희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뉴욕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표님도 또 뉴욕 주립대를 졸업을 하셨고 스펙 말씀을 하셨는데 스펙을 떠나서 이게 저는 국회 경력도 무급 인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급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6급 인턴으로 올라가고 6급 인턴에서 또 9급, 8급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정책 비서를 하는 동안 네. 뭐 타인이 볼 때는 그게 한 단계 한 단계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정말 크다고 느꼈습니다. 한 단계를 올라가서 제가 지나온 길을 바라볼 때 정말 배울 게 많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거쳐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원도 당연히 대단한 직책이죠. 네. 근데 기초의원도 주민과 함께 정치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기초의원은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네. 제가 정치 생활을 해봐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러니까 지방의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늘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정치에 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건 질문은 아니고 요청입니다. 네. 요즘 좋아하는 노래 혹시 있으시면 네.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근데 잘하세요. 저 음악까지는. 아, 부르라고요? 네, 말을 해라는 게 불러주세요. 아니고? 네. 아, 긴장되네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켜주시는데 뭐 해야죠. 네.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제가 빅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빅뱅이 신곡을 냈는데 네.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불러보는 건 처음인데 네. 한번 저는 안 들어봤는데 오늘 꼭 네. 들어보세요. 네. 지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아무튼. 이듬해 질려 꽃피는 봄 한여름 밤의 꿈 가을 탁 겨울 힘들다.
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듬해질녘 꽃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린